다음 주제는 뭐죠? 영원한 조직론의 주제, 관료제가 있습니다. 관료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관료제는 밑에 게 더 문제죠. 그죠? 뭐 검수완박의 법 내용을 따지기 전에 민주적인 대의민주 원리 하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무력하게 한다든지 헌법재판소의 뭐 권리이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관료제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이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하죠. 그죠? 자, 1번은 구조적 측면. 자, 밑에 보시면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별표, 형식 합리성 별표, 아이디얼 타입. 요 세 단어는 그냥 클리셰입니다. 관료제 놓으면 그냥 바로 버튼 누르면 노는 완전 반사적으로 됐습니다. 연도 기억하지 마시고 알았죠?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뭐가 극대화된 조직? 형식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 극대화된 조직으로서 이상적인 것. 핵심 단어는 뭐죠?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전문 계비법, 전문화, 문서주의, 계층제, 비정의성, 법규 중시라는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니까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장점은 그냥 넘어가고요. 단점 보시죠. 뭐 패솔로지 별표 한번 해주시고, 관료제 병리현상 패솔로지입니다. 전문화의 원리 trained incapacity, 전문화된 무능, 인간 소외, 섹셔널리즘, 부차 할구주의죠. 문서나 법규를 중시하면 모토나이 동조과잉, 레더테이프라 그러죠. 계층제는 권위주의를 조장하고 권력 만능, 부하들의 동조과잉. 피터 원리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데 바로 연공서열식 승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연공서열식 승진의 문제점. 결국 그것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비정의성은 비인간화. 자, 기능적 측면에서는 엘빈 토플러의 Invisible Party.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카멜레펀트. 요 두 단어는 정말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죠? 카멜레펀트 너무 멋있죠, 그죠? 가장 띨띨하면서도 가장 느린 동물이라는 뜻으로 신조어인데 관료는 느리고 변화에 느리고 그리고 지능도 낮다. 파킨슨 법칙은 우리 아시죠? 먼저 뭐가 증가하고 부하가 증가하고 나서 나중에 부하를 감시 감독하는 업무가 증가한다, 그죠? 우리가 파킨슨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상승하는 피라미드라 그러죠. 상승하는 피라미드. 그래서 관료 제국주의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탈관료제, 포스트 뷰로크래시,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 비욘드 뷰로크래시 체크, 엘빈 토플러의 어드호크라시. 이 두 학자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두 학자만 해주면 좋겠고, 뭐 밑에 옆에 그 사이 표 안에 또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식으로 하면 민첩성 쓰시고, 민첩성 네트워크 쓰시고, 요즘 트렌드에서는 탈관료제의 가장 핫한 게 뭡니까? 민첩한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이죠. 그죠? 모형들은 너무 옛날 이론들이라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두 명만 기억합시다. 비욘드 뷰로크래시, 엘빈 토플러의 어드호크라시. 특징은 그냥 유기적 구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현실적 논의, 프로젝트 팀, 요거는 이제 단기의 도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순항 출제단 쓰시고, 타스크 포스는 대입 개선위원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관료제와 민주주의 요거 별표 A 해주시고, 디베르제라는 프랑스 정치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관료제는 야누스 페이스다. 인간 해방의 도구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능률성 쓰시고 능률성 구현의 가장 좋은 장치이면서도 때로는 인간 억압의 도구다. 디베르즈 맹제, 야누스 페이스로서의 관료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습니다. 관료제의 비민주화는 대외적 측면에서는 참여 거부, 권위주의, DAD. 그냥 뭐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태원 만약 이 문제 놓으면 저는 무조건 이태원 참사를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규제, 관존민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친일 행보라고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중립적으로
편향된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지? 뭐 그 소고기 쓰시고 미국 소고기 사태에서 우리 광우병 사태라고 하긴 하지만 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됐습니다. 최근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는 국회와 정부 사이에 뭔가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례를 쓰시면 돼요. 이태원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료제와 민주주의에서는 예의제의 뷰로크래틱 디마크러시 요거는 뭐 그냥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 문제 내는 분들은 이 논문을 무조건 읽어봤고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스펠링도 쉽죠? 예의치도 쉬우니까 기획능력 강화, 민주적 조정, 갈등 조정 기구, 시민 감사 기구 설치. 여기 이제 스웨덴 옴부즈만이라 썼어요. 스웨덴 옴부즈만. 자, 그다음에 시민 참여를 위한 뭐 시민 서비스처를 만들겠다.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체 관료재정 민주주의만 기억했다가 내용 없으면 바로 안 읽은 거 뽀록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한 7개 있었는데 제가 4개만 줄였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죠? 몇 개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웁시다, 그죠? 근데 뭐 옴부즈만을 기억했으니까 시민감사기구 정도는 무조건 써주고 민주적 조정, 기획능력 강화를 써줘야 돼요. 왜요? 관료제적 민주주의니까 관료제 운영을 계속하면서 민주주의 요소를 하려니까 관료제적 운영의 강화는 우리 기획능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요소는 뭐라고요? 민주적 조정이라든지 시민감사기구 등을 설치해서 관료제에 민주적 요소를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대민 서비스처를 설치하자. 4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바로 공론조사죠. 공론조사, 그죠? 공론조사 시하호 쓰시고 공론조사 시하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갈등을 해결했고 그로 인해서 관료제가 사회 문제를 독자적으로 관존민비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여기는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취함에 놓으면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비민주적 요소에 대해서 뭐 조금만 사례를 좀 정리해서 좀 써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이츠 써준 다음에 내용 써주고 공론조사나 시하호 시빅 테크도 좋겠다, 그죠? 마스크 맵도 앱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상당히 좋겠네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앞으로 방향은 예이츠를 썼으면 기획 능력의 강화는 EVM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민주적 조정과 시민감사기구는 스웨덴식 옴부즈만을 쓰면 되겠고, 그죠? 대민 서비스처는 우리가 통합 플랫폼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과 환경입니다. 소극은 분비형 예성입니다. 분비형 예성. 소극 위에다가 SCT라고 써서요. SCT. 전략적 선택 이론에서 말하는 그 전략이 바로 소극 전략이잖아요. 분류, 비축, 형평화, 예측, 성장. 자, 적극적 전략이 바로 쟁위, 흡수, 합계입니다. 그렇죠? 대문자로 적극 밑에다가 RDT라고 써서요. RDT. 자원 의존 이론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뭐다? 경쟁을 하거나 권위주의. 완전히 찍어 누르는 거죠. 적응적 흡수, 합병, 계약. 적응적 흡수, 합병, 계약을 추구하는 거죠. 계약이 이제 뭐겠어요? 네트워크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죠. 그죠? 네트워크 조직이 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저쪽에 그 권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민간 위탁이 나타나는 것도 RDT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시 조직 이론의 유형은 잘 모을 테니까 넘어간 다음에 밑에 표에서 OET만 별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조직군 생태학은 Organizational Ecology 스펠링 쉽죠? Theory 이걸 또 Population Ecology Theory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써주고 이하 대문자로 OET 쓰면 돼요. 알았죠? 선생님도 논문도 그렇게 쓰니까 됐죠? 그래서 갑시다.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환경을 독립 변수로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본다. 전략 선택을 부정한다. 하난 프리만
최소한기입니다. 하난. 이 사람들은 옛날에 나도 많이 틀렸는데 천만다행인 게 둘 다 단어가 두 개야. 하난 쓸 때 맨날 n 한 번 썼거든요. n이 두 개다. free는 e가 두 개다. 됐죠? 됐습니다.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의 원리, 이걸 영어로 한 번씩 꼭 써주시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무슨 놈?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이렇게 쓰면 너무 좀 신문사세 같으니까 다시, 효율적인 조직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조직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니치, 틈새라고 하지만 저는 물적 수용 능력, 틈새입니다. 환경 적소입니다.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그죠? 그냥 답안지에 바로 쓰면 되죠. 뭐요?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밑에다가 공간 남아 있으면 재벌 쓰세요. 재벌. 중소기업 있죠. 우리나라의 재벌은 바로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라는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벌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중소기업보다는 재벌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NGO들 결국은 왜 1990년대 NGO들이 2000년대 NGO들이 활발할까요? 민주화라는 무슨 환경?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때 NGO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자, 시장과 위기의 이론 넘어가고, 제도와 이론은 디마지오, 로안과 메이온데, 이거는 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SCT하고 RDT가 있습니다. SCT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Strategic Choice Theory고, RDT는 Resource Dependency Theory니까 한 번만 영어로 써주시고 무조건 SCT, RDT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드, 이거는 차이드 쓸 때 제발 E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E를 쓰면 안 돼요. 차이드, 그죠? 챈들러 명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선, 전략, 후 구조, 스트럭처, 펠로우, 스트라테지. 챈들러라는 학자가 사실은 이제 경영학자인데 조직 구조를 연구해 봤더니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게 규모, 환경이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더라고 발견했고, 그걸 발전시킨 사람이 차이드입니다. 차이드. 그래서 조직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다르다. 이 사람은 이제 일반 환경 체크, 분비형 예성, RDT를 구분해서 써주면 되니까, 일반 환경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분류, 형평화, 성장 등을 연구했다는 것이 바로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면, 페퍼와 살란식의 자원 의존 이론은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제어력, 외부 요소에 대한 내부의 의사결정과 전략에 따라서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밑에 있는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 뇌물 써보시고, 이건 이제 나쁜 거죠. 그리고 계약 써보시고, 왜 그죠? 뇌물을 줄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뭐 잘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다는 거죠. 적응적 흡수가 유명하죠, 그죠? 반대 인사를 뭘로? 내부의 어떤 위원으로 흡수해버리는 거죠. 외부의 위험 요소를 내부의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흡수해버리는 것을 적응적 흡수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생태학이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 생태학은 공동체 연합체를 만든다 체크. 이제 뭐 협회 쓰시고, 협회.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죠? 의사들은 혼자 안 하고 의사 협회를 만드는 이유는 공동의 전략을 통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의사들은 의사협회에 가입할까요? 서로가 필요하고 불균형, 호혜성, 효율성, 안정성, 정당성, 컬렉티브 스트라테지 체크해 주시고, 집단적 전략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응해 나간다는 거죠. CET는 잘 안 나옵니다. 그죠? RDT, SCT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조직과 지식 조직인데, 센지, 메시가 뛰는 팀은 자비가 필요하다. 메시 팀 자비. 캐틀의 학습 관료제. 인민들이 실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인민 실습제. 두 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두 개가 참 중요하죠. 그죠? 행정학에서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죠? 그냥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센지는 단순한 기로 학습 조직의 특징을 뭐다? 메시팀 자비로 써준 다음에 학습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 이론? 캐틀의 무슨 일로제 이론? 학습 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죠? 인센티브 옆에 하살표에서 지식급이라고 써주시고 knowledge pay 민간 네트워크이니까 뭐 정책 공동체나 시빅 테크나 리빙 랩 써주면 좋겠죠. 실수권 허용한 적극 면책이죠. 적극 행정을 했을 때 고의가 없다면 면책해주는 거. 학습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는 똑같이 뭐 리빙 랩도 좋고요. 그죠? 액션 러닝 같은 것도 좋죠. 액션 러닝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죠? 메시팀 잡이 한 번만 써보시고 그냥 인민실습제 이렇게 해서 쓰면 나이스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억하기 싫으면 그냥 어떻습니까? 구조적 측면에서 무슨 구조? 유기구조. 아까처럼 공식성을 낮추니까 enrichment, 분업이 아니라 협업을 하고 플럽신을 구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실 분들은 노나카 이쿠지로 정보체계론에서 이걸 무조건 기억해야죠. 노나카 이쿠지로 암형. 자, 지식은 암묵지가 있고 형식지가 있다. 암묵지는 노하우, 문서화되지 않은 표현하기 어려운. 형식지는 외부로 체크, 외부로 표현돼. 매뉴얼 같은 거. 이거는 너무 쉽죠? 사회화가 있습니다. 그죠? 사회화. 옆에 보면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바뀌는 거 아니면 사회화 위에다가 암하살표 암 쓰시고 외부화는 위에다가 암묵지가 암하살표 형 쓰시고 결합하는 밑에다가 형 하살표 형 내부화는 형 하살표 암이죠. 자, 미드업 다운 중간 관리자가 주도하는 지식 관리와 하이프텍스트형 조직, 하이프텍스트형 조직. 그래서 논학과를 써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갑시다. 논학과 쓰는 순간 이거는 들어가면 다 써야 돼. 안 쓰면 안 쓰는 이만 못해. 알았죠? 암형의 세시의 MUD의 하이퍼텍스트. 자, 갑시다. 암형 세시 MUD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써준 다음에 인민실습자로 가버리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답안이 되겠죠. 그죠? 혼돈 이론은 그죠? 왜 혼돈이 발생할까요? 나비 효과와 비선형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은 자기조직화와 공진화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홀라크라시가 있습니다. 홀라크라시. 대학무역사에서 나왔는데, 자율성 보장 동시에 목표의 의존적, 이 핵심 단어죠. 그죠? 그냥 autonomous self service unit. 자포스 자포주는 온라인에서 신발을 판매한 최초의 회사였다. 2009년 아마존 에머잔이 무려 12억 달러의 인수를 결정한 이후 자포스의 경영 방식 즉 홀라크라시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홀라크라시는 한마디로 자기 경영을 위한 자율적 조직 운영, 흔히 보스가 없는 조직이라고 부르는 홀라크라시는 아서 캐슬러 아서 코스틀러의 소설.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목표와 업무를 부여하고 관련 사람들과 서클이라고 불리우는 팀을 이루어 일하게 되는 자발적인 비정형 조직 시스템이다. 자포스 체크. 로우 매니저 노 하이어르키 보스리스. 다시 뭐라고요? 관리자도 없고 계층제도 없고 보스리스 없으니까 그죠? 아마존이 이 자포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끝내 무너뜨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큰 금액을 주고 이걸 사면서 홀라크라시가 좀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직 구조론이 되겠습니다.